안녕하세요, 박광일입니다. 저희는 오늘 조금 특별한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. 랜선 교보 인문기행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.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입니다. 먼저 이번에 새롭게 등단한 김소희 작가님. 안녕하세요, 김소희입니다. 그리고 오늘 저희 인문기행의 안내를 해주실 미술사학자이시면서 또 회화의 권위자이신 명지대학교 이태호 교수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렇게 조금 아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한갓진 마을에 온 이유가 있잖아요, 교수님. 네, 지금 우리 담벼락에 김홍도의 풍속 화첩이 이렇게 사진으로 쭉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. 여기 연풍이 바로 이제 단원 김홍도가 현감을 지낸 곳이죠. 관아터 그리고 관아 동원이었던 풍락헌 건물이 잘 남아 있어서 그 현감을 지낸 자리를 와서 보고 또 이제 그 인근에 이제 명승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던 김홍도의 행적을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죠. 예. 사실은 작가님 생각하시면 단원, 그 다음에 뭐 현감 이런 게 조금 낯설게도 느껴지실 것 같아요. 네, 저는 김홍도를 그냥 조선시대 화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현감은 공직자 말씀하시는 거 맞죠? 그래서 저는 생소하고 지금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근데 또 개인적으로는 네. 단원하고 지금 또 익숙한 관계이기도 하지 않나요? 제가 학교가 안산시 단원구에 있어가지고 학교 주변에 버스 정류장에 보면 단원 김홍도 설명글도 많고 그림도 되게 많아서 저는 당연히 안산 분이실 줄 알았는데 되게 의외인 것 같아요. 네. 단원이 안산뿐인지 또는 어떤 연풍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직접 그 현장에서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이동을 할까요? 네, 그럼 저쪽으로. 네. 네, 저희가 이제 그 단원의 흔적을 찾아서 왔는데 지금 뜻밖의 굉장히 오래된 옛날 건물입니다. 이 건물의 내력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. 여기 그 현판이 네. 풍락헌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. 풍요롭고 즐거운 집, 그 연풍현의 관아 동헌이 되죠. 현감이 여기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주민들 재판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송사에 관련된 일도 하고 뭐 했겠죠. 이 건물은 아마 현종 때 지어서 이제 영조 때 수리되고 또 이제 계속 이제 그 반복해서 이렇게 고쳐 지었을 텐데 원래 여기 이 자리가 아니고요. 한 70년대 이 자리로 옮겼고 네네. 원래는 아마 이 학교가 있는 이 자리 남향으로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현 관아에 가면 이런 동원이 있고 이제 그 현감이 수령이 고을 수령이 이제 진무 보는 곳이죠. 그 다음에 저 교회가 있는 쪽에 이제 서헌이 있었어요. 서헌이. 네, 거기 서헌은 이제 손님 맞이하고 약간의 풍류를 즐기던 곳이고,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향청,
네네. 여기 향리들이 이제 머물러 근무하던 있는, 네. 그런 공간이 있죠. 단원이 그 중인의 화원인데 그 현감까지 갔다라는 것들은 조금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. 예, 그 도화서 화원 출신이죠, 김홍도는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화원 출신으로 궁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림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일이 그 임금의 초상을 그리는 일이죠. 아. 어진을 제작하는데 이제 참여하는 일이죠. 음, 김홍도는 이미 이제 20대부터 음. 영조 어진 제작에 참여하고 이 정조 어진을 2번이나 그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죠. 네네네네. 그래서 이제 도화서 화원으로 이제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어진 제작에 참여하게 되면 그 공으로 동반 혹은 서반직의 네. 종육품 벼슬을 받기도 했고 좀 더 이제 그 공이 크면 이런 고을 현감까지. 현감까지 이제 하게 되죠. 아, 네. 정조 15년에 이제 정조 초상화를 제작할 때 이제 동참화사로 발탁이 돼서 그 동참화사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연풍 현감에 내려왔죠. 네. 이제 그 해가 김홍도가 47살 때 아. 했습니다. 예. 근데 혹시 그러면 정치를 할 때도 뭐 뛰어난 두각을 보이셨는지. 도화서 화원 출신이니까 네. 이제 다른 과거 급제자나 혹은 이제 동반직 양반 벼슬 라치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박한 평가를. 조금 낮게 받겠죠. 아, 현감의 발령을 받고 네네.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듯이 혹은 이제 뭐 승급할 때 연수 받듯이 네. 현감 때도 연수를 받는데 연수 점수가 꼴찌였나 봐요. 그래서 자꾸 떨어져서 아, 정조가 내 초상화를 그린 작가니까 네. 봐주자. 그래서 이제 수령을 내려보냈죠. 네. 김홍도는 이미 정조 5년 초상화를 한 번 더 그린 적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2년 뒤에 그 안기찰박, 안동에 안동 쪽에. 역장과 우체국장을 겸한 안기 찰방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이런 지방관을 해봤죠. 그 다음에 또 그 전에는 이제 저 울산 감목관이라고 해서 네네. 목장을 관리하는 네. 그런 책임자로도 갔었고 이게 이제 조금 그런 경험은 있었는데 이제 고을 수령은 처음이죠. 연풍은 앞에 산이 쫙 보이시죠? 네네네. 산 능선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 이 건물 뒤로 조령이 있어요. 조령. 이쪽, 그러니까 요렇게. 문경세제라고 하죠. 이 조령산. 그래서 삥 산으로 둘러싸여서 이 연풍 현감은 연풍 현감 발령을 받으면 네네. 나 죽었다 이러고 이제 내려오는데 와서는 너무 이 풍광이 좋고 아름다운 곳이어서 즐겁게 이제 네. 관리 생활을 하고 떠난다는 곳인데요. 김홍도는 여기 와서 이제 47, 40대 후반 최고 좋은 나이에 이제 여기 현감을 와서 때론 잘하고 때론 못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김홍도가 여기 3년 동안 현감 시절에 기근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이 든 주민들을 잘 살 수 있게 네네네. 배려한 현감으로도 이제 아,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고. 받았는데 여기 연풍에 와서는 이 향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근무 3년째 기근이 들어서 이제 홍대협이라고 하는 그런 네네네네. 문인 관료를 이제 파견을 했죠. 그 암행어사의 보고서가 국가 기록에 네네네. 이렇게 남아 있어요.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김홍도가 현감을 이렇게 썩 잘한 것 같진 않아요. 아. 그래서 3년째 되는 해 이 암행어사 홍대협의 보고서를 보면 첫 번째는 중매나 일 삼는다. 중매하는 거는 좋은 일 아닌가요? 고을 수령의 큰 역할 중에 하나예요. 우리 고을에는 노처녀 노총각이 없다. 그러니까 이게 선남 이제, 선녀들이 좀 이렇게 서로 만날 이게 수 있도록. 목표인데 네. 또 이제 한편 이 중매를 쓰면 네. 양쪽 집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좀 이렇게 연금과 좀 이렇게. 중매 턱이 나와야죠. 그러니까요. 네네네네. 그 중매를 잘하면 쌀이 서말이고 잘못하면 뺨이 석대. 뺨 먹고 한다. 그런 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향리들을 달달 볶았나 봐요. 가축을 상납케 하고 뭐 달달 볶고 그랬다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냥을 즐겼다고 그래요. 사냥을요. 지금 보지만 산들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어서 네. 이제 주민들을 동원하게 돼요. 사는 몰입군으로. 네네. 그래서 군정을 진발해서 뭐 오늘 100명 동원에 수령이 명령을 내렸는데 뭐 예를 들어 50명밖에 안 왔다. 그럼 나머지 50명은 세금을 때렸다는 거죠. 아. 그래서 이제 주민 원성이 높다. 이렇게 보고가 이제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제 파직을
당하게 되죠. 네. 보고서의 내용만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썩 이렇게 유능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화원이 사또를 하니까 약간은 조금 이런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.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. 처음에 이제 그런 보고서가 이렇게 공개됐을 때 김홍도 그러면 신성 같은 화가 이렇게 네네네. 야, 이런 화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계에서는 대체로 그런 쪽으로 얘기했죠. 그 양반 암행어사, 양반 출신 암행어사가 고시도 안 한 그렇죠. 화원 출신 사또를 이제 이렇게 좀 낮게 보는. 평화에서 보았는데 마침 이제 향리들이 화원 출신 또 사또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현감 고을 사또 오면 다 뭐가 되죠? 그 지역의 어떤 탐관오리가 되죠. 그런 그래서 어떤- 이제 어느 사또든지 이제 고을에 가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부자들 모아놓고 네네네. 이제 네 죄를 네가 알렸다. 네가 알렸다 이래가지고 이제 판결을 시작하잖아요. 그죠? 이제 그런 걸 아마 다 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쩌면 남들이 하는 걸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네. 이제 결국은 관례로 나타나지만 좋지 않게 보여졌던.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년 동안의 이 삶이 이제 김홍도 예술의 이제 큰 전환점이 된 거죠. 김홍도가 이렇게 이제 종육품의 고을 수령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김홍도 자신에게도 내가 그냥 화가로 그냥 화원으로 인생을 그치는 게 아니고 문인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고 그 문인들이 가졌던 감수성에 자기 예술 세계를 꽃피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 현감을 지낸 뒤에 김홍도의 회화가 급성장을 하고 네.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데 이 현감을 하고 난 다음 해 그린 여기 단양 팔경 중에 옥순봉, 그다음에 사이남, 도담삼봉 이런 네네네. 그림들이 네네네. 남아있죠. 네. 아마도 한국 회화사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묘사력을 갖춘 화가 그런 뛰어난 묘사력을 갖춘 한수화의 기량을 보여준 게 여기 단양 그림이게 되고 바로 그 단양을 그리게 된 것은 바로 이제 그 연풍 현감을 네. 지낸 그런 네네. 경험들이 이제 네. 바탕이 돼서. 그렇죠. 네. 네네네.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단양을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최고의 묘사력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어떤 그 작품을 봐야 이 연풍 현감 시절에 쌓였던 어떤 김홍도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렇죠? 네. 보통 단원 하면은 김홍도 하면은 풍속화가로 많이 네. 알고 있잖아요. 혹시 산수화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어요? 들어보기만 하고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. 그 김홍도는 우리가 이제 하도 교과서에 풍속화가로 알려져 있어서 풍속화가 이렇게 네. 이제 그 고정이 돼 있죠.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신윤복이 이어서 이제 최고의 풍속화가 또 됐고 네. 그것은 이제 풍속화하는 의미가 큰 데에서 있을 거예요. 그죠? 풍속화를 그린 거는 그 시대의 삶을 그렸기 때문에 네. 그걸 통해서 그 시대를 읽을 수 있어서 그 의미 부여를 더 크게 하는 거죠. 사실은 김홍도는 아까 이제 어진 제작에 참여했고 네. 인물화를 최고로 잘 그렸고 산수와 그 당시 화조와 새 그림, 호랑이 그림 뭐 못 그리는 게 없이 다 잘 그렸죠. 그 특히 스승인 강세왕이 김홍도를 그렇게 칭했어요. 이 하늘의 조화를 뺏은 사람이다. 하늘이 만든 이 조형물들을 그 정신을 뺏는 것처럼 잘 똑과 함께 그렸다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김홍도가 이제 산수화를 잘 그렸기 때문에 정조가 이제 금강산을 그려와라 이런 이제 어명을 내기도 했고 그만큼 그 기량이 쌓인 터에 연풍 현감을 계기로 해서 아름다운 단양 풍경을 네네네네. 이제 눈으로 익히게 됐고 그거를 이제 자기 회화 세계를 크게 이제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이 랜선 인문 기행이 중요한 게 산수 기행이니까 그 산수를 우리가 직접 봐야 또 단원이 그렸던 그림하고 비교해 볼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교수님께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저희는 다음 장소로 단양 그리고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단원 김홍도가 현감을 지냈던 연풍의 풍락헌에서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. 이제 본격적으로 산수화가로서 그 다음에 최고의 절정을 보였던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
자, 그럼 이쪽으로 출발하시겠습니다. 네.